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뉴욕에서 너를 끌어내리고 목을 조르는 것이다. 이게 같은 놈아.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타이탄처럼 서 있으며 모든 면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대로 찬양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반짝이는 외면 아래에는 정부가 맞서고 극복하려 애쓰고 있는 오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분주한 거리의 주변에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흑인 공동체는 거부와 끊임없는 편견에 직면하고 있고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퇴역군인들조차도 한때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음식이나 여분의 동전을 구걸하며 배고픔과 힘겨운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이 잔혹한 현실을 깊이 파헤치고 그 숨겨진 겉모습을 벗기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홈리스 문제가 정점에 다다른 것은 언제였을까요? 시간 여행을 하며 미국의 역사에서 이 질문이 언제부터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홈리스 문제의 최악의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단순한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의 사람 숫자, 영향을 받은 인구의 비율, 아니면 시대의 냉혹한 절망감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역사 속으로 여행하며 이 위기가 나라를 가장 강타한 주요 순간들을 발굴하고 생생한 그림을 그리는 숫자들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1932년과 1933년의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운 대공황에서 시작합시다. 1929년 주식시장의 대폭락은 경제적 나락으로 이어졌다. 1933년까지 실업률은 24.9%로 치솟았다. 이는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5,160만 명이 노동력 중 약 1,280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을 잃는 속도는 엄청났고 역사적 추정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1,000건의 압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200만 명이 무주택자가 되었다. 미국의 인구는 약 1.5%에서 2%로 당시 1억 2,500만 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붕괴의 원인으로 비난받았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후버빌이라는 판자촌으로 쫓겨갔다. 이곳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와 같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타프와 스크랩 목재로 펼쳐진 대규모 캠프였다. 연방 복지 시스템이 없었던 그 시절 사회보장제도는 1935년에야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음식을 찾아 헤매고 담요를 바꾸며 겨울을 고통과 인내로 버텼다. 그 시절의 여행 다큐멘터리는 먼지에 맨발로 서 있는 아이들을 비추었을 것이다. 1932년까지 뉴욕에서는 매달 100만 그릇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앞에 줄 서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혼란이었다. 이제 1980년대로 넘어가 보자. 전혀 다른 상황이다. 1982년과 1983년 초에는 빈곤과 노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전국적인 정확한 수치는 HUD 데이터 이전에는 불투명하다. 도시의 스냅샷이 그 이야기를 전한다. 뉴욕시의 보호소 인구는 1979년 7,500명에서 1986년에는 28,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그 외에도 수천 명이 집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2025년 중반까지 노숙자 수는 25만 명에서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국 노숙자 연합의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 연방 복지 지출은 1981년부터 1983년까지 25%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350억 달러가 삭감되었습니다. 의회 예산국 기록에 따르면 1982년에는 실업률이 10.8%로 최고치에 달하는 불황이 일어났고 1,150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탈시설화로 인해 정신건강 병상 역시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40만 개 이상이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취약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985년까지 내의 스키드 로우 인구는 1만 명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1930년대의 규모는 아니지만 전후 경제 호황에 익숙했던 나라의 이와 같은 지속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3년과 2024년입니다. HUD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1월 위 어느 밤에 65만 3,104명이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12.1%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년에 58만 2,462명에서 7만 642명 더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 인구 3억 3,500만 명 기준으로 1000명당 1.95명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이 수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77만 1,480명이 18.1% 증가하여 11만 8,37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즉, 1000명당 2.27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만 18만 7,084명, 뉴욕주에는 15만 8,019명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20% 상승했으며 이는 연 3%에 불과한 임금 증가율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2023년 마우이 산불로 6,000명이 집을 잃었고 이민자 수 급증도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국경보호국에 의해 200만 건 이상의 국경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완벽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 수치가 더욱 높지만 안전망이 전혀 없었던 1930년대의 200만 명이 여전히 절망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시대가 더 심각했다고 생각하나요?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서 미국의 홈리스 위기가 단순히 지속된 것이 아니라 더욱 엄청난 상황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살펴봅니다. 이는 해마다의 변화 속에서 에스컬레이션, 회복력과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 1월, 미국은 주택과 도시개발부 HUD 위 한 시점에서의 홈리스 카운트에 따르면 단일 밤 동안 65만 3,104명이 홈리스 상태에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12.1% 증가한 수치로 7만 642명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를 인구 비율로 환산하면 미국 1000명당 1.95명이 홈리스이며 이는 추정되는 3억 3,500만 명의 주민 중 0.195%에 해당합니다. 이는 2007년 HUD가 이러한 연내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후자 숫자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77만 1,480명으로 2023년 대비 18.1% 증가했고 11만 8,376명이 더했습니다. 이는 1000명당 2.27명 또는 0.27%의 비율로 증가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약 5만 명이 더 늘어난 순수한 증가만으로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타임스퀘어 또는 골든게이트 브리지에서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 227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오늘 밤 잘 곳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충격적인 생각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어디에서 지내고 있을까요? 2023년에는 60%인 39만 1,862명이 긴급 대피소, 전환주택 또는 안전한 피난처와 같은 어떤 형태의 쉼터를 찾았습니다. 다른 40%, 즉 26만 1,242명은 비주거 상태로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 버려진 공터의 지하차도나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가면 보호소 시스템이 64%인 49만 3,747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 비주거 상태인 인원은 36%인 27만 7,73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보호받는 인원이 10만 1,885명 증가한 것입니다. 2007년 이후 80% 증가한 119만 565개의 침대에 대한 국가적 재고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비주거 인원은 여전히 16,491명 증가하여 더 많은 지붕이 반드시 더 적은 어려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전히 상기시킵니다. 시애틀 해안가를 카메라에 담고 있는 여행 다큐멘터리 촬영팀을 상상해 보십시오. 텐트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고층 건물을 배경으로 타프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구 통계에 따라 분석해보면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2023년에 57,563가구, 총 18만 6,084명이 대부분 18세 이하 아이들과 함께 홈리스가 되었으며 이는 2022년의 16만 466명에서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4년에는 25만 4천 명으로 폭증했으며 이 중 거의 15만 명이 어린이로 단 1년 만에 39% 증가한 6만 7,916명이 사람 수입니다. 이는 약 2만 가구의 증가로 많은 것은 시카고와 같은 도시로 이동한 이민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보호소는 200%의 수용 능력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흑인 미국인들은 전체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2023년에는 24만 1000명으로 홈리스의 37%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에는 24만 3천명으로 31.6%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2천명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인구도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28% 증가하며 39,106명이 더해져 총 14만에 도달하고 2024년에는 이 수치가 31% 증가한 23만 9천으로 2년 동안 이민 물결에 의해 9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재향군인들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했습니다. 2023년 3만 5,574명에서 2024년 3만 2,882명으로 7.5% 감소하며 2,692명이 줄어들었고 이는 15억 달러 규모의 연방주택 바우처와 하와이 원주민과 같은 토착 집단의 영향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만 명당 126.5명이 노숙자가 발생하여 2023년 90.4명에서 증가하여 가장 과대표된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촉발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2023년의 원인들은 익숙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임대료는 20% 급등했으며 국가저소득주택연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저렴한 주택은 470만 채가 줄어들었습니다. 코비드19 퇴거 금지의 종료로 인해 360만 가구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임금은 뒤처졌습니다. 캐나다의 소득은 7%의 인플레이션에 비해 겨우 4%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우이에서 발생한 산불로 6천 명의 주민이 이주했으며 이민자 유입이 도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2022년 이후 14만 명이 도착했으며 그중 30%가 대피소에 들어갔습니다. 홈리스를 줄이기 위한 전국 동맹은 그해 동안 주택 비용이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3% 임금 상승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지리적으로 핫스팟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는 16만 1,548명이 노숙자를 수치로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18만 7,084명으로 증가하여 2만 5,536명, 즉 15.8% 증가했습니다. 뉴욕은 9만 1,271명에서 15만 8,019명으로 6만 6,748명이 증가하여 73%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민자 급증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하와이의 노숙자 비율은 2023년 4.4명에서 2024년 10명당 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 11,400명이 노숙자가 발생했습니다. 400만 인구 규모의 HUD에 따르면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50% 높은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리건주는 10% 증가하여 18,000에서 19,800으로 기록되었고 텍사스는 12% 증가하여 주 보고서에 따르면 25,000에서 28,000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2024년은 단순히 더 나쁜 것이 아니라 완벽한 폭풍이 되었다. 더 많은 인구, 더 빠른 성장, 그리고 새로운 혼란이 옛 상처 위에 쌓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든다. 누가 이 현실을 살고 있는가? 이 놀라운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자. 독신자, 아이를 둔 가족, 재향 군인, 그리고 이 위기에 디스프로포셔네이틀리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이들은 단순한 무명 통계가 아니다. 그들은 미국의 노숙자 이야기에 살아있는 심장으로
각 그룹은 자신만의 진과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 나는 쓰레기통을 찾고 있다. 이 근처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펼쳐진 천막 도시나 붐비는 대피소를 카메라가 훑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거기서 누가 보이고 그들의 현실을 무엇이 이끌고 있는가? 나는 최근에 많이 걸어 다녔다.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독신자부터 시작하자. 이 파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그들이 전체 노숙자 인구의 72%를 차지하여 대략 47만 명에 달했고, 이는 HUD의 65만 3,104 전체 수치에 기반하고 있다. 2024년에는 그 비율이 66.7%로 떨어졌지만 전체의 숫자는 77만 1,480명 중 약 51만 4천 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을 여기로 끌어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매업이나 임시 일자리가 사라지며 임금은 정체되고 임대료는 치솟는다. HUD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중간 임대료가 18% 상승하여 캘리포니아와 같은 지역에서 1,964달러에 달했습니다. 시급 15달러를 받는 경우 이는 소득의 60% 이상이 사라지며 30%의 적정 가격 기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중독은 악화되는 상황을 심화시키며 2024년에는 약 25%, 12만 8,500명이 조현병이나 아편 의존증과 같은 심각한 장애로 고통받고 있으며 불규칙한 의료 접근성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고립도 문제를 악화시키며 많은 이들이 가족의 안전망이 부족합니다. 현재 49%인 25만 1,000명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곳은 반려동물이나 물질 사용 금지와 같은 규칙이 있는 비좁고 시끄러운 기숙사입니다. 다른 51%인 26만 3천 명은 주거가 없는 상태로 LA의 스키드 로우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이 지역 내 50블록 반경에 4,400명이 거주하고 포틀랜드의 구시가지에서는 폭력과 이동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힘들고 식량은행을 뒤지며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 폭행 위험이 20% 증가하는 가운데 날씨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를 둔 가족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룹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2023년에는 전체의 28%를 차지하며 5만 7,563가구에서 18만 6,084명이 포함되었으며 2022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2024년까지 이는 33%로 늘어나며 총 25만 4천 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거의 15만 명이 18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이는 39%의 급증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거 비용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전국저소득주택연합은 전국적으로 730만 개의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 연방 7.25달러, 캘리포니아 16달러를 받는 한부모는 1,501달러의 침실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민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시카고와 같은 도시에서 14,000개의 이주민 가족이 도착했고 많은 이들이 보호소나 거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중 86%, 즉 21만 8천 명이 임시주택에 밀집해 있습니다. 2023년 뉴욕의 과밀한 시설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5개 침대 중 하나가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프라이버시는 신화에 불과하며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홈리스 학생들의 출석률은 15%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14%, 즉 3만 6천 명은 자동차나 텐트에 모여 있고 덴버 외곽에서 캠핑하는 500가족처럼 배터리로 작동하는 랜턴과 기부된 코트를 챙기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혼란 속에서의 끈질긴 노력입니다. 퇴역 군인들은 씁쓸한 장면을 추가합니다. 2023년에는 3만 5천 명이 홈리스였고 이는 전체의 5.4%에 불과했지만 인구의 7%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 수가 3만 2,882명으로 줄어들어 7.5%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PTSD와 같은 전투 상처로 고통받는 20%의 9.11 이후 퇴역 군인과 불안정한 전환기입니다. 2023년 VA 통계에 따르면
퇴역 후 1년 이내에 전체 VA 혜택을 받는 비율은 단 60%에 불과합니다. 2024년 11,000명이 홈리스 퇴역 군인이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주의 높은 임대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년 46,000개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HUD VA 지원주택 프로그램 덕분에 이들의 수는 2009년 75,000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70%, 즉 23,000명이 일시적인 보호소에서 안정된 주거 공간과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받고 있으며 30%, 즉 9,882명은 LA나 샌디에이고에서 군용 더플백을 메고 텐트 사이를 다니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책은 아니지만 진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종 및 민족 그룹들은 뚜렷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흑인 미국인들은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2023년에는 홈리스의 37%인 24만 1,000명이 되었고 2024년에는 31.6%인 24만 3,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역사적인 레드라이닝과 중위소득이 백인보다 40% 낮은 4만 8천 달러, 백인 달러 8만으로 인해 이들은 주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흑인 홈리스의 절반은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12만 1,500명이 아틀란타와 같은 보호소에 수개월간 대기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개인은 2024년에 31%인 23만 9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위 28% 증가분인 3만 9,106명에서 늘어났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6만 8천 명이 새로운 이민자에 의해 촉발된 이들은 대부분 임시 거처를 찾아 뉴욕의 10만 3천 개의 보호소 침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원주율 그룹, 예를 들어 하와이 원주율 사람들은 2024년 내만 명당 126.5명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2,500명은 빈곤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빈곤선 아래 40%에 해당하고 하와이의 평균 임대료는 달러 2,500입니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1,670명이 노숙하며 해변이나 시골 외딴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는 것일까요?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들은 51만 4천 명이 개인, 25만 4천 명이 가족 구성원, 3만 2,882명이 퇴역 군인, 그리고 수많은 소수자들로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얼굴들입니다. LA 위 콘크리트 정글부터 하와이의 숨겨진 구석까지 각자가 자신을 노출시킨 시스템과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반성으로서 미국의 노숙 문제에 대한 이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면 가슴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던지고 있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이고 인생이 그들에게 견고하지 않은 벽에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저는 뉴욕의 한 홀로 엄마와 아이들이 혼잡한 쉘터에서 그녀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 LA에서 임대료 때문에 마지막 급여를 날려버린 채 방수포 아래에서 자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계속 상상합니다. 그것은 생생하고 현실적이며 우리가 모두 걸어보았을 도시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행 다큐멘터리를 위해 그 장면을 촬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경계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잃어버린 일자리 하나, 지불할 수 없는 큰 의료비가 하나?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건 2024년에 15만 명의 아이들이 자신만의 침실 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안전함을 느꼈던 작은 순간들, 따뜻한 침대, 닫을 수 있는 문을 떠올리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어떻게 텐트나 뒷좌석으로 줄어든 세상에서 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남성과 여성인 재향군인들이 이제는 인도에서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지붕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이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노와 무력감이 혼합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곳에서 말이죠.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 목소리입니다. 이 거리들을 지나가면서 텐트와 지친 얼굴들을 보며 마치 땅 자체가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갈 곳이 없는 가족이나 노인 재향군인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캠프를 지나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고개를 돌리나요?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하나요? 저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부름입니다. 왜 우리는 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사회의 강점은 고층 빌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 이야기, 역사라는 갈림길에 서서 미국의 홈리스 문제를 이해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최악의 해를 추적하고 있다면 2024년은 현대 역사 속에서 큰 그림자로 다가옵니다. 77만 1,480명이 홈리스가 있으며 이는 2023년이 이미 암울한 65만 3,104명을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는 아프게 다가오는 기록으로 단지 유지되고 있는 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위기의 뚜렷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1930년대, 정확히 말하면 1932년과 1933년으로 마음을 돌려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20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1.5%에서 2%가 안전망도, 쉘터도 없는 국가에서 방황했습니다. 단순한 숫자로는 2024년이 오늘날 음울한 상을 차지하지만 대공황의 절망감, 사람들이 언제나 갈 곳이 없도록 앗아갔던 그 느낌은 여전히 절망의 왕관을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리게 출혈하는 것과 갑작스런 깊은 상처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아프지만 다르게 아픕니다.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면 상승세는 마치 폭풍이 속도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3년의 12.1% 상승은 그 자체로도 나쁘지만 2024년의 18.1% 급증, 즉 11만 8,376명이 추가적인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무서운 추세입니다. 아이들을 가진 가족들은 1년 만에 39% 더 빠르게 뒹굴고 있는 반면 베테랑들은 7.5% 감소의 길을 간신히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마치 홍수 후의 잔해처럼 쌓여갑니다. 2023년에는 임대료가 치솟아 손이 닿지 않고 저렴한 주택은 사라지며 팬데믹 긴급 지원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에는 마우이에서 발생한 산불이 집들을 태우고 시카고와 덴버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도시로 이민자들이 쏟아져 자원은 더욱 고갈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전의 상처와 새로운 재해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행 다큐멘터리 에피소드를 촬영하며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카메라는 한날에는 천막 도시에서 멈추고 다음 날은 불탄 동네에서 각 장면이 왜 이러한 상황이 계속 확대되는지를 묻습니다. 이 폭풍 속의 사람들, 개인, 가족, 재향 군인, 흑인 및 토착민 커뮤니티, 이동 중인 라틴계 사람들은 모두 주택 시스템이라는 공통의 적을 공유합니다. 쉼터는 2024년에 64%를 보호하고 2023년이 60%와 비교할 때 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27만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와 더위, 괴롭힘을 피하며 밖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재향군인은 타겟티드 에이드 덕분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조용한 성공 사례이지만 가족들은 석탄 광산의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임대료 인상과 국경 넘기를 통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인종적 경계는 깊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흑인 미국인과 토착민 그룹은 그들의 몫을 훨씬 초과하는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불의의 여파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 한 마일을 걸어본다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하루 동안 그 무게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깔끔한 해결책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격차, 기후 혼란, 그리고 누구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한 고뇌가 얽힌 복잡하고도 생동감 있는 도전입니다. LA의 스키드로에서 하와이의 숨겨진 캠프까지, 뉴욕의 넘치는 쉘터에서 캘리포니아의 화재로 상처 입은 언덕까지 미국을 가로지르는 여행 다큐멘터리 팀을 상상해보세요. 각 정거장은 같은 진실을 속삭입니다. 침대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너져가는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며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왜 자국민을 수용할 수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당신이 던질 제안 하나는 무엇인가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상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보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쩌면 결말을 변화시켜야 하는 부름입니다.